자, 이번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이제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변수. 자, 제일 기초 중에 기초고 이제 처음에 요 개념을 배우게 되면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근데 요것만 잘 견뎌내면 다른 것도 잘 배워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변수라는 게 뭐냐. 자,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미지수 x가 있다 했을 때 뭐 x가 10이래요. 그 다음에 x는 뭐 x 플러스 30이라 했을 때 그러면 이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래, 이렇게 말해봅시다. x 플러스 30 이거 결과가 뭐죠 그러면? 40이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변수라는 개념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일단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자바스크립트 변수 선언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다가 x는 10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 없어요. 앞에다가 어떤 키워드를 붙여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 let, const라는 게 있어요. 바, let, const. 자, 바, let, const는 이제 변수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let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let. 자, let 키워드는 어떻게 붙이면 되냐면 그 앞에다가 let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프로그램 언어 중에는 내가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서 그 변수 앞에 선언되어야 되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되어야 되는 타입이 존재하는데, 내가 뭐 정수를 넣겠냐, 아니면 실수를 넣겠냐, 아니면 문자를 뭐 담겠냐는 거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서 그 변수의 타입이 정해지게 되는데, 자,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자, 처음에는 let x라고만 쓰고 x는 뭐 10 이런 식으로 써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 선언.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특징, 변수의 특징. 자, 변수는 선언 또는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선언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변수 선언 시 변수명, 이런 x를 변수명이라고 하는데, 변수라 하는데 x는 변수명이에요. 말 그대로 변수명 앞에 바, let, const, 태길이에요. 키워드를 붙여야 한다, 선언해야 한다 라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는 변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x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지금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봅시다. 자, 참고로 여기다가 여러분의 콘솔 로그한 다음에 우리가 원래 10이라는 걸 출력하려면 여기다 10 이렇게 썼죠. 근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얘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x잖아요. 근데 실제 얘가 값을 처리할 때는 얘는 뭐냐면 10이에요. 우리 눈에는 이게 x로 보이지만 실제는 뭐다? 10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20이라 썼어요. 그럼 이 x는 뭘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20으로 보면 돼요.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코드를.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는데 그러면 요 x에는 뭐가 나올까요? 자, 지금 제가 x에다가 뭘 넣었죠? 10을 할당했죠. 10을 할당해놓고 출력을 했더니 10이 나온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7번째 라인에서 지금 x에다가 제가 지금 뭘 넣었어요? 20을 넣었죠. 그러면 8번째 라인에서는 10과 20이 동시에 나올까요? 아니에요.
10과 20이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20만 지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건 변수의 특징이에요. 모든 프로그램 언어,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 언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네 번째, 변수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저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가능하다라 합시다. 저장, 오직 값을 하나만 저장 가능하다. 그러니까 변수에는 값을 2개 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오직 값을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네 번째 라인에서 내가 x라는 변수에 10을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10이라는 값을 넣었죠. 근데 갑자기 20이라는 녀석이 찾아왔네요. 여기는 원래 10이라는 값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면 20이라는 값을 여기다 넣게 되면 이 10이라는 값은 어떻게 되냐? 날아갑니다. 실제로 사라져요. 얘는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는 20이라는 값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변수라는 녀석은 쉽게 말하면 지조 없는 녀석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10이라는 값과 짝짝꿍 하면서 잘 놀다가 갑자기 20이라는 값이 들어오니까 나는 10을 저 멀리 손절하고 나는 20이라는 값과 친해져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7번째 라인에서부터 x라는 공간을 뭘로 봐야 된다? 다시 x라는 공간에 뭐가 들어간다? 20이라는 값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x는 뭘로 취급된다? 20으로서 취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50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11번째 라인부터 x는 뭘로 10번째 라인부터 x는 뭘로 취급된다? 50으로 취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값을 하나만 저장 가능한데,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명 앞에 어떤 키워드를 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근데 안 쓰는 건 사실 안 해도 돼요. 제가 지금 특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만, 바, 렛, 컨스트 중에 여러분들의 바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실무에서 바는 안 써요. 바는 쓰질 않습니다. 과거에는 바를 썼지만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바라는 키워드는 아예 쓰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옛날 코드 가끔씩 찾아보다 보면 바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바는 안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차이는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변수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10. 그죠? 변수는 뭐가 안 되냐면 중복 선언이라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let x는 10 이렇게 써요. 자, 참고로 변수는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하자마자 값을 넣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초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x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었다,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같은 경우는 x를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라인에서 x는 10 이렇게 넣었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도 쓰는 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제가 x라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x 이렇게 출력하면 뭐 나온다? 10 나오겠죠. 이거는 너무나도 뭐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10 출력되는 거.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let x는 20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7번째 라인에서 x가 출력될까요? 안 돼요. 자, 지금 보시면 뭐라고 해요? identify x has already been declared.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x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왜 또 선언하고 있냐? 중복 선언을 할 수 없어 라고 뭘 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한다. has잖아요. has.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x라는 거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참고로 변수를 그래서 중복 선언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건 중복 선언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중복 선언을 한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let을 쓰게 되면 중복선언이 맞지만 let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x만 사용했으면 이거는 중복선언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x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x라는 변수를 뭐 한 거다? 재활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활용. 그래서 변수는 뭐가 되냐면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x라는 변수에 10과 20이 동시에 들어있다 했나요? 아니죠. 기존 처음에는 x라는 변수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있었지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라인에서는 x가 20을 만났기 때문에 10이라는 값은 사라지고 그 공간에는 20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키워드마다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변수를 선언했을 때 바라고 쓰죠. 그 다음에 바라고 쓰면 이건 중복 선언이 가능해요. 보이시나요? 자, 지금 오류 나나요? 오류 안 나죠? 그죠? 키워드를 바라고 쓰면 중복 선언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변수를 쓸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다가 바 x, 그 다음에 어디다가 저 밑에다가도 바 x,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도대체 나조차도 내가 쓰려고 하는 x가 이거였나 저거였나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는 키워드를 안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키워드를 썼을 때 여기다가 단, 바, 변수명 앞에 이거는 여기다 써줄게요. 변수명 앞에 바 키워드로 선언대가 있으면 중복 선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코드를 잘못 작성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는 잘 안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바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 선언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let 같은 경우는 뭐다? 자, let은 중복 선언이 불가능합니다. 자, 중복 선언이 불가능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let const예요. 그래서 let과 const 키워드는 중복 선언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다. 근데 변수명 앞에 const 키워드가 있으면 변수의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쉽게 말하면 여기 const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해당 변수를 뭘 처리하냐면 상수 처리하는 거예요. 상수 처리. 자, 여기 보시면 assignment to constant variable, 즉 이 변수는 현재 상수다. 자, 여러분들 상수라는 건 뭐예요? 상수라는 거는 변할 수 없는 걸 의미하는 거죠. 변할 수 없는 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 앞에다가 const 키워드라고 붙이는 순간 이 변수는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묶어놓는 거예요. 아예 10으로 픽스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 코드는 절대로 값을 변경하면 안 돼. 절대적인 거야 라고 해가지고 값을 고정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const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st 같은 경우는 뭐다? 변수의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얘는 중복 선언도 안 됩니다.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변수를 쓸 때는 보통 그냥 let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let을 써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번엔 요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7번째 라인에서 요 x 출력하면 뭐 나와요? 자, 이거는 변수의 해석과도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우리가 보통 수학 시간에 같다라고 배우죠. 근데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같다가 아닙니다. 같다를 의미하는 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대입연산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대입연산자. 즉, 내가 x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대입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즉, 대입연산자이기 때문에
대인 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에 있는 걸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변수예요, 변수.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이 10은 뭐예요? 단순 값입니다. 값. 그러면 내가 x라는 변수에다가 뭘 넣겠다?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그러면 맞춰보세요. 요 x는 x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값으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값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x는 뭐예요? 그러면 얘는 변수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쓰는 변수고 우측에 쓰는 값이다. 그러면 얘는 값 뭘로 봐야 될까요? 자, 코드는 참고로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아래서부터 실행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한 줄 한 줄 실행돼요. 그러면 let x라는 변수에 10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10인 거예요. 10. 그러면 10 플러스 20이니까 뭐겠어요? 30이니까 x라는 거 값 변수에 뭐 들어간다? 30이 들어가서 뭐가 출력된다? 30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수의 특징인데 대인 연산자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때는 변수이고 우측에 있을 때는 뭐다? 값으로 취급된다. 즉 대인 연산자가 있지 않는 이상 해당 변수는 값으로 취급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x 요거 봤을 때 요거 대인 연산자 있나요? 없죠? 그쵸? 요거 없죠? 아홉 번째 라인. 그러면 요건 뭘로 보면 된다고요? 값으로 보면 된다고요. x가 아니라 값으로 보면 된다. 근데 대신 이 대인 연산자 기준 좌측에 있는 건 뭐다? 얘는 변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에는 여러분들이 값을 안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변수만 선언하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을 안 넣었다 뭐라고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값을 안 넣게 되면 뭐가 출력되냐면 undefined가 출력됩니다. undefined. 즉 네가 x라는 변수에다가 뭐다? 값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의 값을 할당하지 않으면 뭐가 출력이 된다? undefined가 출력이 된다. 그래서 요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 레컨스트 차이도 아셔야 되고요. 컨스트는 말 그대로 그냥 상수 처리하는 거예요. 상수 처리.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숫자만 넣었는데 숫자 말고도 문장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장을 여기다가 b 이렇게 안녕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변수명을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할 때 아까 중복 선언은 불가능하지만 내가 변수명을 다르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변수를 여러 개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대신에 그건 알아야 돼요. 변수를 여러분들이 선언할 때 지금 x라는 변수를 선언한 건데 변수명 앞에 여러분들 숫자로 시작하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빼기로 시작한다거나 이런 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예약어라는 게 있는데 뭐 예약어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거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숫자 안 돼요. 뭐 빼기 그런 거 안 됩니다. 곱하기 이런 거 안 돼요. 대신에 뭐 여러분들 언더바 이런 걸로 선언하는 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영문 대문자 상관없어요. 영문 소문자 상관없어요. 한글로도 여러분들이 변수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변수명을 만드실 때 혹시라도 내가 앞에다가 뭐 숫자를 썼다거나 이상한 뭐 사칭연산 기호를 썼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변수가 제대로 선언되지 않습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 궁금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퍼블리싱 작업할 때는 굳이 많이 쓰진 않지만 자, 여기다가 이제 타입 오브라는 게 있습니다. 타입 오브라 쓰고 여기다 x 이렇게 쓰게 되면 이 x가 어떤 타입인지 문장으로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즉, 이 x에 뭐가 들어있다? 숫자 들어갔죠? 그죠? 숫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x는 뭐 어떤 타입이다? 넘버, 숫자 타입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숫자 타입이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제가 a라고 바꿔볼게요. a라고 조금 알아보실게.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장을 이런 식으로 담았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올까요? 얘는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트링. 스트링. 보이죠? 그러니까 스트링이라는 거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이다. 문장 타입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만약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실수를 담았어요. 이렇게. 자, 실수라는 거는 3.14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해봅시다. 이런 걸 이제 실수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올까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는 뭐 정수형 타입, 뭐 실수형 타입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나눠져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정수든 실수든 다 뭘로 취급된다? 숫자로 취급된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변수에 담긴 값의 타입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타입 오프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거를 이렇게 안 써도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스트링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변수의 개념과 그 다음에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